네, 지금부터는 신광섭의 마켓 타이밍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타이밍의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네, 그 어느 때보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걱정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뉴욕 증시도 급락을 해버렸어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매니저님의 인사이트가 필요해요. 네, 근데 이미 지금 계속 말씀 많이 드려가지고 올라오면 팔아라. 아마 우리 앵커분도 월요일 날부터 이제 같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올라오면 파셔라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고 이게 언제 무너질지 타이밍을 맞추는 부분들은 사실 정확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좀 하루 이틀 정도 오차범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차주 월요일 정도를 좀 봤었거든요. 오늘 저녁이나. 근데 이제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 그리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이제 실업 신규 청구 건수 요게 상당히 생각보다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들의 강도가 속도 조절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다시 또 진행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으로 이제 하락 출발을 하면서 거기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그러니까 어제 마이클 윌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여기서 끽해봐 올라가봤자 2.5%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S&P 500 기준 4,150포인트. 근데 못 갔어요. 아예. 근데 물론 이제 중간에 이게 미국장이 쭉 빠지진 않을 거고 중간에 또 리바운딩 나오거든요. 그 부분들 이따 잠시 뒤에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예. 우리 미국의 주식 고수분이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앨런 머스크. 예, 테슬라의 CEO, 트위터의 CEO 앨런 머스크인데 야, 또 이틀 전에 또 공시가 나왔어요. 지난주 앨런 머스크가 또 대량으로 테슬라 지분을 매도했다는 소식. 지금 그 시간 잘 안 보실 텐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이전에 작년 11월 달에 작년 2중기 정도로 스톱 옵션을 행사하면서 매도를 했고요. 그 트위터 인수한다고 했을 때 매도. 그러면서 이제 트위터 인수 기간 때 이제 파일링을 진행했어요. 파일링이 뭐냐면 매도거든요. 1차 파일링. 보시면 그냥 살짝 보시면요. 지금 캔들 위에다가 딱 제가 표시해 놨잖아요. 이 매도 라인이 거의 지금 보면은 거의 시장이 이제 하락하기 직전, 네. 그러니까 단기 추세가 좀 무너지기 직전마다 이렇게 딱 매도가 나왔거든요. 오, 미래에서 왔나요? 그러니까 진도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재벌집 막내 아들도 아니고 물론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보다 더 부자시긴 하죠 이분이.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주식 고수 일론 머스크의 행태. 그러니까 행태라는 게 약간 좀 부정적인 사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앨런 머스크 주변에 혼자서 이걸 판단해서 자기가 지분 매각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변에 세무, 회계, 저보다 더 뛰어난 100배 정도 뛰어난 애널리스트들 의견, 수십 명의 의견들을 참모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분명 지분을 매각했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HTS, 해외 주식 HTS를 딱 켜보시면은 서학개미매도 순매도 상위량의 1위가 테슬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심하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조금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앨런 머스크가 자기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사업 자금을 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 지분을 다시 늘려갈 때 그때가 제대로 된 상승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앨런 머스크 자체, 이 사람이 천재이긴 하지만 주변에 더 뛰어난 참모진들이 워낙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조언을 많이 해줄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사야 된다. 당신 지금 사야 된다고. 지분 매수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을 보면서 CPI로 좀 환호를 했지만 아직도 높은 CPI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권. 그러니까 이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주고 있는 재화의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서비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 노동임금 상승이겠죠. 네. 서비스. 그러니까 물건 인플레이션의 가격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지금 크로스하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서비스 인플레를 고착화,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 임금 인상 관련된 부분들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인플레가 5% 미만까지 한 번에 확 줄지 못할 것이다. 많이 빠져봤자 6% 내외다. 예. 그런 부분들을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잠깐 수치로 봤을 때 7.1이니까 와 박수 치자 하면서 박수 한번 치서 막 올라갔다가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파월이 이걸 보고 근데 사실 어제 파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뭔가 매파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던 얘기 그대로 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임금 상승,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노동자 임금 상승 관련된 부분의 서비스 인플레가 이게 아마 고착화가 한 기본 분기 정도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꺾이겠죠. 3개월 정도. 과거에도 그랬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월가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23년 최종 기준금리는 5.13에서 5.62 정도의 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틀렸어요. 저는 5%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보다 더 훨씬 5.1에서 5.6 정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면 어느 정도 다 와닿을 수 있다는 거겠죠. 저는 이제 기준금리 도달선을 5%, 예,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쓰는 게 아니고요. 저기 제작진분이 써주신 건데. 예. 어쨌든 5% 밴드이기 때문에 상단은 5%. 그러니까 여기보다 한 5% 도달하면 2번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자. 예,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기준은 5% 정도가 최종 기준금리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갖고 나왔던 네. 주가가 올라갈수록 3주 연속 자본 유출이 나왔는데 지금 작년 11월 달 그리고 5월, 6월 달 그리고 9월 달 그리고 10월 달 그리고 이번 달 자 볼까요? 차트.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보라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죠. 네. 급격한 순자본 유출이 2주, 3주 정도 연속 유출될 때마다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 고점 이후에 죄다 급락이 나왔죠. 죄다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도 자 다시 한번 전화 한번 보여드리죠. 다시 한번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본 유출. 지금 3주 연속 자본 유출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자 다음은 바로 볼게요. 차트. 맨 우측 보세요. 지금 이 박스권 고점에서 딱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박스권 하단을 그냥 붕괴시키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 그런 부분들. 저는 뭐 다 알려드렸어요. 데이터 가지고. 근데 뭐 비관론자라고 하면 뭐라고 제가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답답하죠. 예.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예. 마지막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게 이제 제목은 제가 트렌드 라인 상단 라인 돌파라고 요거 볼게요. 요거 볼 텐데 요게 트렌드 라인의 추세 이렇게 움직이는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라인인데 딱 저기 윗골이 달고 쭉 밀렸잖아요. 맨 네. 최근에 요때가 CPI 발표 날. 예. 상단을 돌파를 못하고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 받았으면은 최상수는 가는 거였어요. 테크니컬 쪽으로. 근데 못 갔기 때문에 맞고 밀리니까 지금 하단 붕괴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52 이동평균선까지 지금 근처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다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트렌드 라인 하단, 요 마지막 요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올라오면은 예, 여기 하단 라인에 이 하단 라인이 이제 저항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돌파가 나와야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못 나오면 이게 강력한 저항이 되면서 계단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마켓 타이밍 모델로 알아보는 오늘장 전략,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장 전략을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9가지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도? 오늘은 이제 모델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 S&P 500을 좀 볼 거고요. 스코링 계량 모델을 갖고 왔습니다. 예, 한번 화면 보면서 그냥 제 화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단기 위험 성향 모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걸 좀 보시면 그냥 간단해요. 요게 이제 모든 이동평균선과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격의 격차를 보고 종합해서 만든 데이터인데 이게 보시면 1.0과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밑으로 가면 바이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 그러니까 바이 의견 때는 웬만하면 사면은 물려도 수익이 나는 구간이다. S&P 500 기준으로. 근데 이제 보시면 최근에 단기적인 위험 성향에서 바이 의견이 떠서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예,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장이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리바운딩도 좀 거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를 암시하는 모델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걸 보고 내가 애플이나 테슬라나 이런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이 위험성향 모델 결과를 통해서 다시 또 이게 셀까지 도달할 때까지 뭘 해야 될까요? 현금을 확보하는 거죠, 현금을. 그러니까 지금 2주 전부터 계속 현금 확보 하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전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거예요. S&P 500의 레벨과 그리고 주단 순이익. 미국은 통상 우리는 단기 순이익을 많이 보는데 미국은 딱 하나예요. 간단해요. EPS, 주단 순이익.
근데 너네 한 주당 얼마씩 버는데? 이거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무슨 단기 순이익을 보고 있어요. 예. 한 주씩 얼마를 벌어 너네? 또 보는데 단기 순이익은 좋아요. 계속 지금 천천히 고착화되면서 완만하게 23년도, 24년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보는 관점이 뭐냐면 22년도 전후를 연말과 연초를 S&P 500 기준 3,600 레벨을 보고 있다. 이전 전저점만 테스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16일이니까 한 2주 남았잖아요. 그리고 내년 1월 초까지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서 200포인트만 더 빠지면 되는데. 예. 그리고 나서 23년도는 다시 4,00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에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매크로 팀들이 국내 증권사 매크로 팀 다 합친 인력을 합해도 예, 거의 2배나 돼요. 근데 그런 우수한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건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빠르게 모델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어떤 거냐? 결국은 이제 근간은 미국장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에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상승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정말 현금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여기다 파지만하고 퀘스천 마크를 붙여드는 이유는 반등이 진짜 올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냐면 저는 지금 미국 숏 포지션만 들고 있어요. 근데 거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거의 뭐 비중 막 100% 중에서 5, 60% 거의 7, 80% 3분의 1 정도를 거의 숏을 다 담았는데 지금 뭐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적당한 금액 정도만 숏 담고 있고 나머지를 뭐 주식들도 지금 국내 주식도 한 네 종목 들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뭐 테마 종목들 위주예요. 뭐 지금 보시면 코로나 감기 뭐 그런 쪽이라는 이런 거밖에 없고 맞아요. 대부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저는 거의 현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저도 롱숏으로 많은 수익을 보고 했지만 지금 구간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신 없으면 쉬시라고 한 거죠. 어제 6개월만 딱 쉬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아까도 뭐 그 투데이 인사이트에서도 부장님 나오셔가지고 뭐 상저하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상반기에 바닥이 나오니까 하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벨 구간에서는 고가를 넘어가기 힘들다는 거겠죠. 예,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트렌드예요. 뭐냐면 그냥 자신 없으면 딱 진짜 한 3개월만 쉬어도 되지 않을까? 예, 그럼 진짜 엄청나게 오거든요. 근데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러신 것 같죠. 네, 네, 참 이 정도로 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활용해 보시고요. 또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무료 방송 안내까지 해주실게요. 뭐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없고요. 오늘 내일 녹색 밴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녹색 밴드를 통해서도 이런 또 관련된 코멘트 올려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마켓 타이밍의 신광서 MBN골드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